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엄마의 심리와 이 감정과 에너지와 건강 상태를 아이가 그대로 다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태교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참고로 저는 아들 둘이에요. 중3, 중1 아들 둘인데 제가 아들들의 태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왜 손가락을 많이 쓰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큰아이 임신했을 때 제 7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땄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좀 머리가 약간 비상하다? 그건 있어요. 그리고 왜 첫아이 때는 뭐 다 이렇게 연결돼 있군요. 손반은 다 네. 연결돼 있어요. 일단 엄마 손 동작과 두뇌는 정말 다 연관돼 있고요. 제가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는 방송을 엄청 많이 했더니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거울 보고 울었거든요. 이야. 확실히. 그러니까 그만큼 태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엄마 심리가 굉장히 편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꼭 태교라고 해서 화면 준비된 거 있었잖아요. 네. 네. 태교라고 해서 막 네.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해 하는 거.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게 사실 첫 번째고요. 이거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남편들이 잘해야죠. 이 시기에 사실 부부싸움을 하시면 내 아이가 사실 그거를 그대로 그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탯줄을 목에 감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엄마가 편안한 게 최고의 태교라는 거. 그러면 네. 뭐 사실 우리가 태교하면 조용히 앉아서 음악 듣고 책 보고,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네. 나는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는 게 네. 좋다면 사실 책 보고 음악 듣고 이런 거보다는 그게 낫겠네요. 그럼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걸 하는 게 진정한 태교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태교 열심히 안 해서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 뭐 행복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태교하신 거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신 후에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 애착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나는 태교 망했다고 누가 쓰셨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러실 수 있는데. 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남편과 들으시거나 남편한테 말씀하실 분들은 태담을 많이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24개월 아들한테 이제 30일 된 동생이 생겼는데 동생 때문에 첫째의 애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있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사실 아이도 지금 24개월이면 엄청 애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더 깐난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어린 아이한테 엄마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쏟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24개월 그 아이로 보면 애기인데 더 깐난쟁이가 생기면 이 아이가 엄청 큰 아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24개월한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다 커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네가 지금 제대로 해야 동생이 하지. 우리가 이런 너무 말을 설렌데. 근데 아이는? 맞아요. 네. 그래서 큰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죠. 너무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동생 버려,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거.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의 그만큼 속상했다라는 거,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 그리고 큰아이도 애기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엄마 아빠의 오롯한 사랑이거든요. 의존 욕구. 그래서 이 아이와 온전히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많이 정기적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은 오직 큰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아빠가 혹시 듣고 계시면 아빠가 둘째를 보시고요. 엄마랑 큰아이랑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끔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아이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둘째한테 다 해소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대천문이라고 숨구멍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 누르면 안 되거든요. 돌 전까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여기 애기 숨구멍이야, 만지면 안 돼. 그럼 어떤 애들이 여기만 만지고 가고요. 눕혀놓으면 애 때리고 꼬주고 밟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나의 우주를 뺏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엄마 아빠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럼 사실 그렇게 애착 형성이라는 게 지금 뭐 2살, 3살도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몇 살까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간을 두고서 애착 형성에 중요한 네. 시기로 봐야 돼요? 3세까지. 3세까지.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사실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은 음. 너무 중요하지만 애착의 정말 기본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3세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저기 파워포인트에도 이렇게 네, 화면에 네.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우리가 크게 돈 들여서 할 게 없어요. 이 시기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수용받고 있다. 그 수용받는다는 게 기본적인 욕구, 배고프면 밥을 주고 젖을 물리고 뭐 기저귀, 기본적인 생리 욕구 플러스 그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네. 눈 마주쳐지고 스킨십하고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 너는 네가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3세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근데 아빠들이 잘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한테요? 애기들한테.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들은 지금 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들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남편들이 태담도 잘 못해준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아빠들도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이런 교육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어색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빠다 잘 있었니? 이게 사실 어색해. 왜냐면 우린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방법을 알려주면 되고 네. 아빠들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빠들이 되게 부끄러워한대요. 부끄러워하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느낌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애착 형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럼 반드시 어떻게 행동에 좀 옮겨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사실 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엄마, 아빠의 감정 상태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일단 양육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나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이가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딸 키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딸은 일단 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공감의 뇌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일단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사는 게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왜 엄마들 중에 저는 행복하지 않지만 제 딸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게 딸은 통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감이 높지 않지만 제 딸만큼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통하지 않는 게 딸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 마음 돌보는 게 첫 번째예요. 애착 형성에 있어서. 네. 먼저. 근데 사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내 자신 잘 못 챙기거든요. 내 자신을 챙긴다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내가 아이에게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만 내가 행복한 거 하나씩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 뭐 케어하신다고 식사 잘 못 하시잖아요. 아이 거 막 해주면서 나는 대충 아이가 남긴 거 드시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기본적인 요건은 체력이거든요. 그쵸. 내 마음이 내 몸이 편안해야 아이한테도 웃어주면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만사 귀찮고 아이한테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우리 또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면 부모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먹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잘 잔다는 포인트는 저녁에 제발 핸드폰 하지 마시고 아이 재워놓고 나에 대한 보상 이제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보자 하시면서 스마트폰 늦게까지 보시고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냥 제발 애 재울 때 주무세요. 안 그러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아이한테 짜증내게 되고 또 나는 또 나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자고 잘 주무시고 또 여러분들 나는 뭐 할 때 행복하지? 나는 어떨 때 즐겁지? 이런 것들 꼭 한 가지씩은 찾아서 일상에서 나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네. 또 유치원 교사하면서 다른 아이들 케어하니까 또 내 아이한테도 안 되나 봐요. 맞아요. 쉽지 않죠. 왜냐면 다른 아이 케어한다고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밖에 아이한테 다 쏟고 난 지치고 힘드니까 내 아이한테 짜증내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강사님 이 강의를 듣고 다들
막 공감하시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막 질문을 막 하시기보다 네. 맞네요, 그러네요. 뭐 맞아요. 이런 공감대가 네. 훨씬 형성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엄마 마음 다 네. 똑같거든요. 네. 네. 저 근데 질문이 하나 개인적인 네, 네.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 네. 아, 키우셨어요? 네, 키웠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 스킨십을 네. 좀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애들이랑 레슬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하다가 좀 과하게 해서 아빠들은 좀 과해지죠. 네. 진짜. 네. 이렇게 좀 애정 표현도